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2025년 8월 20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동향과 또 흥미로운 소식들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전통금융과 암호화폐 세계가 좀 더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움직임들에 주목해 볼까 합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빠르게 짚어볼까요? 오늘 오후 4시 기준으로 보면요. 시장이 딱히 방향을 못 잡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혼조세다 이렇게 봐야겠죠.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BTC는 어제보다 한 1.21% 정도 내렸습니다. 11만 3,68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더리움, ETH도 비슷합니다. 1.18% 하락해서 4,193달러 기록 중입니다. 다른 주요 코인들 보면 XRP는 4.48%로 하락폭이 좀 제법 큰 편인데 근데 또 솔라나, SOL은 0.50% 소폭 오르면서 좀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확실히 좀 변동성이 느껴지는 장이라서요. 청취자님들도 좀 신중하게 시장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미국 재무부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외신 보도를 보니까 재무장관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그러니까 테더라, 서클 같은 곳들이요. 이런 곳들을 앞으로 새로 발행할 단기 국채의 핵심 구매자로 보고 직접 접촉해서 판매 확대를 논의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 특히 재무부가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을 이제 단순한 기술 기업이 아니라 국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주요 금융 주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니까요. 아, 금융 주체로요? 네. 심지어 이들을 대상으로 국제 판매 전략까지 논의였다는 건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 금융 시스템 안으로 한 발 더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을 국채 큰 손으로 본다는 거군요. 단순히 인정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실제 파트너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게 그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나 또 규제 환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그게 일단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입장에서는요. 상당한 레지티머시, 그러니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아, 정당성 확보? 네, 미국 정부가 주요 거래 상대로 인정해준 셈이니까요. 장기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도 엄격한 감독이나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양지로 나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국채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떠오를 수 있다. 이 점 정말 흥미롭네요. 이런 제도권과의 연결 움직임 말고 시장 내부나 다른 규제 쪽에서는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요? 네, 몇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월가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바젤은행 감독위원회, 그 BCSB라고 하죠. 여기에 암호화폐 공시 규제안을 다시 검토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소식입니다. 그거라면 FTX 사태 이후에 좀 강화됐던 규제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이랑은 좀 안 맞는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군요. 맞습니다. 시장 상황도 변했고 또 기업들의 리스크 관리 방식도 발전했는데 너무 과거 기준에 얽매여 있다는 그런 비판이죠. 이게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다루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는 있겠지만요. 반대로 또 위험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라 시간이 아주 많은 건 아닌데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규제 완화 요구와 그에 따른 기대, 또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이군요. 네. 또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둘째는 최근 이더리움, ETH 가격 하락 배경에 대형 헤지 펀드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분석인데요.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거죠. 이른바 숏 포지션. 규모가 8월 초랑 비교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숏 포지션이 2배나요? 그만큼 시장 하락을 예상하는 큰 손들이 많아졌다는 뜻일 텐데. 근데 이게 또 너무 몰리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지 않나요? 정확합니다. 이렇게 숏 포지션이 과도하게 쌓이면요. 작은 가격 반등에도 손실을 줄이려고 막 매수하는 거죠. 숏 커버링. 이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갑자기 확 오르는 숏 스퀴즈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컷입니다.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동시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네. 하락 배팅이 과하면 오히려 급등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 점 기억해야겠네요. 또 다른 소식은요?
셋째는 파산했던 암호화폐 대출업체죠. 셀시우스 소식인데요. 2억 2천만 달러 규모로 3차 채권자 상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해 보신 분들께는 조금이나마 다행인 소식이죠. 회복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해결되고 있다는 신호군요.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도 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국내 블록체인 컨설팅 업체였던 INFCL이라는 곳이 아크포인트, ARK 포인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AI와 스테이블 코인 중심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 LLM 개발하고요. 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플랫폼 연동, 이걸 목표로 한다고 하네요. 흥미롭네요. 국내 기업들도 AI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새로운 기술 흐름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미국 재무부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간의 이런 협력 논의는요, 암호화폐와 기존 금융 시스템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좀 상징적인 사례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융합이 더 빨라진다면 우리가 알던 디지털 자산과 전통 자산의 구분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청취자님께서도 앞으로 이 변화의 방향을 계속 주목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이상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